네, 오늘의 정상회담 장면 세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을 통해 키워드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기자 모셨는데요. 자, 정치부의 김민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언중유골입니다. 네,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인데요. 좀 다른 의미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봤는데 좀 털털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뭔가 잔인한 독재자의 인상 이런 건 이제 아닌 것 같고 김민지 기자 어떤 의미에서 언중유골을 키워드로 뽑았습니까? 네, 한 번도 백두산에 가본 적 없다 이렇게 말하던 문 대통령이 직접 북측을 통해서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한 대답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적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직접 북한의 도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북한의 낙후된 도로 사정이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 대통령이 북한에 오면은 민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존심 빼면 쓰러질 나라 북한인데 하태경 부자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을 굳이 곧대로 그냥 보면 좋을 텐데 네. 사실 남북 관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특유의 너스레이자 거침없는 입담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방금 앵커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존심이 강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과거 회담 경험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대하던 북한이지만 문을 닫은 다음에는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좀 다른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보자면 김정은의 속내는 결국 향후 남북 관계가 회복됐을 경우에 통 크게 좀 지원을 해달라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백두산 삼지연공항 활주로 그리고 주변 도로 남측 자본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개성에 연락사무소 만들기로 한 만큼 개성과 평양 간 고속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장면 어떤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이번 키워드는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목소리는 이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한번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먼저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또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가지고도 좋은 결과가 또 좋게 발전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할 말은 하고 좀 당당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문가의 해석은 좀 달랐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긴장해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과 달리 그 무성음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 전에 신년사라든지 열병식 할 때는 말을 쭉 그렇게 끌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간중간 이렇게 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말이. 이건 이제 긴장했을 때 좀 이게 더 심해지면 버벅거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성음이란 말을 했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방금 무성음 비율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말이 뚝뚝 끊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문가가 올해 초에 김정은의 신년사도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힘이 실려서 활달한 느낌을 주는 정치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것과 오늘 정상회담에서의 목소리는 상반된 해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나이, 북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에 이 나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겠죠.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방송 할 때도 긴장이 많이 되는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30대 초반의 나이인데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역사 현장에 등장하는 게 적잖게 부담이 됐을 겁니다. 사실 김정은은 지난달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대외적 활동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죠. 당시 영상만 봐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도 긴장을 다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은연중에 목소리가 좀 떨리고 음성이 좀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담이 진행되고 만찬으로 갈수록 특유의 여유를 좀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저도 저 아침에 나오는 공개 발언 보니까 문장이 굉장히 길었고 만약 이제 비문이랄까 주술이 좀 맞지 않았는데 어쨌건 2인자의 이 위치에 있다 1인자로 올라선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장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로는 독대를 꼽았습니다. 네. 저 장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거 CNN에서 중계되는 것도 봤는데 지구촌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단둘이 나눈 30분의 대화 주목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제 소나무 심는 행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도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부터 보였는데요.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그 행사 장소에 도착하는 모습부터가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서 온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차를 타고 나무 바로 앞까지 왔거든요. 또 차 옆을 밀착 수행하는 장신의 경호원들 숫자도 오전보다 더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김 위원장에게 장갑을 끼워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삽을 다루는 모습도 좀 서툴러 보였습니다. 이후에 산책할 때는요, 다소 숨이 차 보이는 등 옆에 문 대통령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네요. 자, 저렇게 소나무를 씹은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단둘이 걸으면서 나눈 대화. 네. 저희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무려 30분이나 되는데요. 네. 솔직히 저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 30분간의 독대, 결국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나 김정은이 회고록에서 공개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비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선 정상회담에서도 저런 독대 장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했는데 네. 자,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1차 때는 김천식, 2차 때는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배석자로 남았고요.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기록에도 남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굳이 한번 제가 추정을 해볼까요? 네. 추정을 하자면 네. 아까 만난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4시 반부터 30분이었으니까 그렇죠. 한 5시. 네. 그리고 정상 간의 합의문 발표한 게 5시 40분에서 50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공동 합의문 네. 이왕에 하는데 당신 육성으로 제발 비핵화하겠다. 네. 의지를 전 세계인에게 한번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잠시 후에 만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어떤 사람이냐, 따로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 사전 공부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태원 국제부장 그리고 김민지 정치부 기자와 함께 오늘의 세 가지 장면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